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2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26일 차예요. 저 기브앤테이크 또 볼게요. 또 영어 이름이 막 그냥 쭉 있어가지고 읽기는 불편하지만 읽겠습니다. 네, 인먼더 조던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지만 블랙 이저스에는 이미 뛰어난 가드가 두 명이나 있었다. 팀에는 센터가 필요했고, 그래서 어, 샘 보이를 뽑는 것이다. 결코 마이클 조던을 깜빡했던 게 아니다. 그는 훗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찰스 바클리 다섯 번째 지명인데, 찰스 바클리와 존 스타턴도 그냥 지나쳤다. 어, 패카드와 어빙 대신 마틴을 조던 바클리, 스타턴 대신 보이를 지명했으니 역대 최악의 지명이라 할 만했다. 그렇지만 프로농구에서 신인 선수를 뽑는 일이 완전히 과학적일 수는 없다. 뛰어난 감독과 코치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법이다. 블레이저스가 저지른 더 큰 실수는 두 선수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데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포시즌 후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을 때 라틴 마틴은 사실상 선수로서 별로 가치가 없었다. 결국 블레이저스는 마틴을 실제 선수와 맞바꾸지 못했다. 그들은 마틴을 시애틀 슈퍼소닉스로 보내고 활용 가치가 있으면 그때 다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슈퍼소닉스는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틴을 팀에서 내보내고 그것으로 마틴의 농구 인생은 끝장나고 말았다. 임먼에게는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결과였다. 마틴이 마지막으로 뛰던 헤어 블레이저스에서 코치를 맡았고 지금은 ESPN 분석가로 일하는 잭 램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마틴은 경기를 뛸 수가 없었지요. 내가 팀에 합류했을 때 그는 주선 자리를 차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죠. 그가 경기에서 득점을 많이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키가 2m 11cm나 되는데도 리바운드나 블록 슛조차 하지 못했고요. 한마디로 실력이 없었어요. 실력이라는 거는 현장에서의 경험 아니에요? 경험. 현장에서의 뛰는 그 경험이거든요. 실력을 쌓는 거는 어떤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어떤 그 경험. 그쵸. 그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들이에요.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블랙 이저스는 샘 보이 때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팀은 4시즌, 아니죠, 5시즌 동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1989년에야 보이를 뉴저지 네츠로 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 브레이저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샘 보이와 라루 마틴을 데리고 있었을까? 슈튜 임머는 기보로 명성이 자자했다. 슈튜 임머는 뭐예요? 기보로서 명성이 자자했대요. 대학 시절에 농구 선수로 뛴 그는 몇 년간 고등학교 농구팀 감독으로 있다가 대학팀 코치로 올라섰고 나중에는 자신의 모교인 산호세 주립대학의 감독이 되었다. 임머는 자신의 성공보다 선수들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기버의 행동들이죠. 자신, 어, 선, 자신의 성공보다 선수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산호세 주립대학에 입학한 토미 스미스는 매우 뛰어난 운동선수로 육상, 미식축구, 농구 선수로 동시에 활약했다.
그는 신입생으로만 구성된 농구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과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2학년 때 임원이 이끄는 대학 대표팀에 합류했다. 하루는 스미스가 임원의 사무실에 들러 농구를 그만두고 육상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미스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크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임원 감독님은 그저 그래, 톰 이해한다 라고 하셨지요. 내게 악수를 청하며 자기를 만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찾아오고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팀에 돌아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경험이었죠. 임원에게는 그다지 멋진 경험이 아니었다. 스미스의 빠른 발은 산호세 주립대학 농구팀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해낼 터였다. 하지만 임머는 스미스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도록 배려했다. 몇 년 후의 얘기지만 스미스는 1968년에 열린 멕시코 올림픽 2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어쨌든 임머는 최고의 재능을 갖춘 선수를 떠나보내고 재능은 좀 부족하더라도 근성이 있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었다. 근성이, 재능보다 근성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세리 머피라는 삐쩍 마른 백인 선수가 대표팀에 지원했을 때 임머는 그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을 높이사 팀에 받아주었다. 머피는 자신이 그때까지 임먼이 지도한 선수 중 가장 형편없는 선수였다고 회상한다. 1년 동안 단 4점밖에 못 넣었으니까요. 성적은 형편없었지만 임먼은 머피를 격려했다.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 성적은 형편없어도 임먼은 어떻게 해요? 머피를 격려했다. 기버 스타일이잖아요. 임먼이, 그쵸? 난 절대로 널 자르지 않을 거야. 너에게 열정이 있고 열심히 뛰는 데다 좋은 녀석이니까 말이야. 어떻게 해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뛰는데 좋은 녀석이니까 말이다. 그죠? 우리는 에이씨 저거 말 안 들으면 저 잘라버려. 내 마음속에서 버려버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런 감독님을 만났어요. 운이 좋은 거죠, 뭐. 벌써 1년에 4점밖에 못 냈다면 벌써 잘리고도 잘렸을 텐데 감독을 잘 만난 거예요. 임원의 임기 중에 블레이저스 담당 기자였던 웨인 톰슨은 임원이 농부 광들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한다. 임원은 톰슨에게 그 일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무언가를 처음으로 이해했을 때 학생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을 보는 게 그저 좋을 뿐입니다.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배우려는 모습만 보면 서둘러 달려가게 되지요. 참 재능을 꽃피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모습만 봐도 좋더라. 배우려고 하는 모습에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장미 선물 김순녀님. 네, 그래서 임원은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선수들을 가르치고 육성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헌신한 것은 아닐까. 최소한의 재능도 없는 선수에게조차 동기를 부여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건 아닐까. CJ 스캔더는 한 학기에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끌어 줄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전념할 수도 있다. 반면 프로농구팀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어떤 한계에 마주친다. 한 사람의 잠재력에 베팅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계에 마주치는데 한 사람의 잠재력에 베팅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력에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당장의 재능에 투자할 것이냐. 보통 그냥 당장 재능에 투자를 하거든요. 1년 동안 4점, 잠재력은 있는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그 감독님의 그 마인드, 의식,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이야, 그쵸. 임머는 라로 마틴과 샘 보이의 재능을 개발하는데 전념했다. 임먼이 조금만 더 테이커에 가까웠다면 훨씬 더 빨리 다른 선수들에게로 관심을 돌려 손해를 줄였을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쪽에 신경을 또 못 쓰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실도 있다 이거죠. 재능이 없어 보이지만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밀어주다 보니 손실도 있었을 것이다. 그거야. 그가 테이커였다면 마틴과 보이가 팀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쟤네들 뭐 실력이 없는데 뭐 하고 느끼질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책임감도. 임원이 약간만 매처에 가까웠어도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을까? 매처라면 마틴과 보유에게 투자해봤자 아무 보상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더 좌절감이 컸을 터다. 그렇다면 기버에게는 포기가 더 어려운 걸까? 사실은 그 정반대다. 기버는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 너무 과도하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놓고 어 그러니까 기보가 아닌 사람 매처 테이커는 과도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투자하는 실수를 저지른 위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버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튜 임머는 기버였고 그 덕분에 더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 오히려 큰 선수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능이 아니라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근성.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하다 보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안내해 주시는 게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버인, 세상에서 기버인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자. 제대로 배우고 또 제대로 뭔가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중간에 또 게으름도 되게 많이 피웠거든요. 근데 이제 뭐 뒤집어 엎어버리지 뭐 자존심이 어딨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이 어딨어 하고 전화하고 자존심이 어딨어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니까 되게 마음 편하고 가볍고 그래요. 가벼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187페이지. 네, 자존심을 지키고 체면을 세우는 일의 어리석음. 그렇죠? 자존심을 세우고 체면을 세우는 일은 어리석다. 그렇죠? 제목이 소제목에 나와 있어요. UC 버클리의 베리 스토 교수는 조직 행동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는 사람들이 조직에서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조직에서 잘못된 결정, 스토와 하호왕은 지명 순서가 선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1980년에서 1986년 사이에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 2라운드 안에 뽑힌 선수 240명 이상을 분석했다. 상위예요. 상위 2라운드 안에 뽑힌 선수. 그들은 득점, 경기 시간당 득점 야투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그래서 득점, 그들은 득점, 그들은 득점과 강인함과 기민성 등 다양한 지표로 선수들의 성적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또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잃었는지, 가드라인 포워드인지 센터인지, 그리고 승패 기록을 바탕으로 소속팀의 전력과 고려해 선수 개인의 성적을 세심하게 조사했다. 그런 다음 선수들의 경기 출전 시간과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되기 전까지 팀에 남아있던 기간을 비롯해 단지 상위 라운드 지명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팀이 그들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잘하는 사람 240명을 조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단은 큰 기대를 걸었던 선수를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상위 라운드 지명 선수에게 집착하며 경기에 더 오래 출전시키고 성적이 형편없을 때도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하기를 거부했다. 상위 라운드 지명 선수들은 평균 이하의 경기를 해도 경기에 더 오래 출전했으며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되는 일도 드물었다. 지명 순위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선수들은 두 번째 시즌에 평균 22분 더 오래 경기를 했다. 구단은 다섯 번째 시즌에서도 지명 순위가 한 단계 높은 선수들을 평균 11분씩 더 출전시키는 등 여전히 그들에게 더 많이 투자했다. 그리고 지명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트레이드 될 확률은 3%씩 낮아졌다. 또 뛰면 뛸수록 확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스토가 몰입 상승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비효율적인 행동 방침, 사례 연구의 고전이다. 스토가 지난 40여 년 주도한 대구 모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단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투자하면 일이 틀어져도 투자를 늘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빛을 진 도박사는 포커를 한 게임만 더 하면 손해를 모두 만회하고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도박을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이거 못 끊으면 계속해서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업가는 조금만 더 땀 흘려 노력하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투자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적자가 예상될 때조차 더 많이 투자한다.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투자한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 행동을 매몰 비용 오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미래의 투자 가치를 계산하면서 과거에 투자한 비용을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 물론 매몰 비용도 중요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 미시건 주립대학 학자들은 몰입 상승이 언제,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서로 독립적인 166개의 연구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보면 의사결정권자가 앞서 투자한 금액을 잊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매몰 비용 오류의 영향은 크지 않다. 그보다도 다음 세 가지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한 번 더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 같은 미련이다. 한 번 더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해서 후회를 한다. 그렇죠? 투자를 계속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강력한 것으로 투자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남들 눈에도 스스로 느끼기에도 어리석어 보일 것이라고 여기는 자아 위협감이다. 어리석어 보일 것이라고 느끼는 거, 남들 눈,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여기 기브 앤 테이크 읽을 때 성공의 사다리의 맨 꼭대기와 맨 밑에가 기버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눈 때문에 하고 있는 바닥에 있는 기버. 남들 눈이 아니라 내 의견을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고 협업하고. 그쵸?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근데 내가 너무 말을 못하고 하는 거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 위협감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남과 자신에게 증명하려 한다. 스토어가 이끈 한 연구에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처음 대출을 해준 캘리포니아의 한 은행 담당자는 선뜻 추가 대출을 중지하고 손해를 줄이지 못했다. 연구진은 불량 고객에게 대출해준 은행가는 그 대출이 낳을 위험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인정하길 몹시 어려워하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처음에 불량 대출을 해준 담당자가 은행을 떠나면 후임자는 대출금 회수를 포기하고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임자는 문제의 대출에 개인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자아가 위협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종의 결정이 어리석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학자들은 테이커는 자아 위협감에 매우 민감한 까닭에 기보보다 몰입 상승에 더 취약하다고 말한다. 자아의 위협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이 항공기 회사 경영자라고 해보자. 당신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비행기 개발에 1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경쟁사가 이미 더 나은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프로젝트라는 건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18개월에 걸려 500만 달러라는 상당한 금액과 시간을 투자해 프로젝트가 50% 정도 진행되었다. 1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 런던 정경대학의 헨리 문은 실험 참가자 360명에게 위의 질문을 던졌다. 이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는 약속을 지킨다 같은 기보형 문장과 나는 남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같은 테이커형 문장을 포함한 질문지에 응답하게 했다. 그 결과 테이커가 기보보다 1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가능성이 훨씬 컸다. 테이커는 실패로 돌아간 투자에 책임감을 느꼈으며 자존심을 지키고 체면을 세우는데 심하게 매달렸다. 자존심을 지키고 체면을 세우는데 매달린 거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경영학과의 브루스 매글리노와 오드리 코스가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름도 오드리 코스가드 교수님이에요. 조직을 위해서는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낫지만 결정을 내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예가 실추되고 경력에 흠집이 생기는 등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몰입 상승이 실패 가능성으로부터 계속해서 눈을 돌리게 해주기 때문에 테이커의 시각으로 보는 의사, 결정자들에게는 그런 행동이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한편 기본은 다른 사람과 조직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음으로 처음에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몰입 상승을 피할 확률이 높다. 다른 사람 대신 선택해 줄 때 더 정확하고 창의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도 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대신 선택해 줄 더 정확하고 창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자아 위협감을 느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 거야. 모든 세상에 나 자신한테 집중하잖아.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어제도 누군가 전화가 왔는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이러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비교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만 생각을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내가 나 자신에 집중하는 거는 의식을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를 집중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또 다수와 어떤 협업을 할 때는 내가 사라지고 협업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사라지지 않고 협업을 할 때는 내가 있기 때문에 다수하고 있을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피해보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일 때 피해본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또한 가급적 이상적인 선택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고뇌하기 십상이다. 이상적인 선택. 어떻게 끊임없이 고뇌한다. 생각한다. 생각 없애기를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보처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결정을 내리면 자아 위협감이나 다른 사소한 것을 염려하는 일이 줄어든다. 더불어 전체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우선시한다. 이게 명단 작성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나한테 두느냐? 내가 팔 것이냐? 내가 판다는 생각을 할 것이냐? 나의 직급이 올라갈 것이냐? 내가 돈을 벌 것이냐? 명단이 잘 안 나오죠. 근데 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네. 오늘 오전에 해야 될지, 저녁에 해야 될지, 저녁에는 해야 될 거고,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죠. 즐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포커스가 또 있네요. 네. 오늘 또 빠르게, 막 영어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좀. 내일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네, 1827일차, 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 토요일은 또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까먹었어요. 11월 달에 어떻게 토요일 날마다 서울에 안 하신다 그랬다가 또 수업을 뭐 해야지 하셨다가 그래서 기억을 못 하겠네요. 끝까지 제가 집중해서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7일 아침마다 얘기한다고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침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기 때문에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경에 1박 2일 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제일 큰 복이 누군가 함께 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사한 하루 네, 보냅시다.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